한 달 전 이뤄진 실손보험 변경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 정책 토론 참가자가 왜 정부가 민간보험 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냐는 식으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티즌들 의견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험사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마당에 실손보험 손해가 커지니 이를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게 맞냐는 거죠.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이유가 5세대 실손보험이 곧 출시되는데 실손보험사와 정부가 기존 가입자들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무리하게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논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시행이 되면서 일었던 논란이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을 왜 보험사에 넘어가게 하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험사가 개인 의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이 용이해지는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보험사들의 편의를 정부가 봐주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생긴 논란은 성과금 잔치를 벌이는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근거로 기존 가입자들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하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들을 강제 전환을 검토하거나 1세대, 2세대의 약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말하면서부터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 출신 장관, 차관들이 퇴직 후에 보험사 임원 등으로 빠지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 5세대 전환 논란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바로 보러 가시죠. 6월 달부터 5세대 실손보험의 등장으로 현재 굉장히 큰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정부가 5세대로 전환시키려는 과정에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해당 내용 논란을 정리해드리고 실손보험 5세대로 옮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현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실손보험 논란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고객들을 정부가 5세대 보험으로 강제 전환 등을 검토하면서 발생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자체가 병원을 자주 가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300%가 할증되어 올라가는 구조이기에 지금 시니어분들이 반대하는 것인데요. 현재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보험사의 손해 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 보장을 고객들이 받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이 넓고 자기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갈 일이 많은 50대 이상 시니어들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이런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강제 전환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도 곤란한 상황은 맞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기존에 약속받았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소비자의 반발로 강제 전환 이야기는 들어가고 보험금을 일부 돌려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손보험을 전환해야 할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디오에서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실손보험 갈아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전략 가이드를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내 실손보험이 어떤 세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세대의 경우 비급여, 급여를 100% 보장을 해서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는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은 편인데요. 2세대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조금 생기고 보장은 넓은 편입니다. 하지만 5세대의 경우 월 보험금이 저렴한 대신 병원 이용이 많고 실손보험 청구가 잦은 경우 최대 300% 보험료 할증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 실손보험 세대와 보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갈아탈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세대, 2세대보다 기본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손보험을 청구했을 경우인데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실손보험 청구가 없으면 다음에
보험료가 50% 할인되지만 연 3회 이상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료 인상이 되며 연 5회 이상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1세대 실손보험료가 월 5만 원이라면 5세대로 전환 시 월 2만 원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월 6만 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실손보험 전환 시 보험료 인상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게 결론인데요. 제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전환이 나을지 유지가 나을지 기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을 테니 표를 꼼꼼히 보면서 들어주세요. 일단 전환을 고려해도 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병원을 연 5회 이하 이용하면서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고 건강체질이신 경우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대비 저렴한 월 보험료를 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환을 신중하게 하셔야 할 분은 이렇습니다.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을 자주 받거나 만성질환자 또는 고령층, 앞으로 장기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보험료가 견딜 만한 수준이신 분들은 유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실손보험을 무조건 전환하기보단 충분한 비교와 분석, 고려를 하신 후 전환을 결정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병원을 얼마나 이용하는가, 그리고 이 보험이 내게 필요한 보험인가를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시니어층이 많은 만큼 더욱더 신중한 고민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당장 싸다고 보험을 5세대로 전환하는 것보다 현재 받고 있는 실손보험 보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전환하여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상속을 위해 납입해둔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았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노후생활의 소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50대 이상, 그리고 현재 노후소득이 필요한 65세 이상이라면 꼭 끝까지 한번 봐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정책의 시행은 빠르면 7월, 늦으면 10월 이후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정책 막상 들으면 좋은 정책 같지만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망보험금을 연금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장점, 단점을 명확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상속을 했을 때와 현재 연금으로 당겨받을 때 금액 차이도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보러 가시죠. 정부가 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이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인데요.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정책을 변경을 해서 연금 또는 서비스형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유동화해서 노후연금으로 활용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받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유동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화 가능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상속인이 받을 금액이 줄어들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선택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65세 이상 시니어분들 중 보험료가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가입자가 가능하고요.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 답변에 따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보험 계약에 충족하다면 특약이 자동으로 부과가 되어 앞으로 연금 전환이 가능한 계약으로 변경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40대, 50대가 주목하셔야 할 것은 만약 사망보험을 가입한다면 이런 연금으로 연동이 가능한 사망보험을 가입을 할 건지 염두를 한번 해 두셔야 하고요. 65세 이상이라면 내가 가진 사망보험이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상품인지 앞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하실 내용은 내가 보장받은 사망보험금 전액이 연금으로 전환이 되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망보험금 전액이 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동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부 금액만 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비율은 최대 90%까지 지급이 되며 이런 비율은 계약 당사자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 사망보험금이 1억이면 60%를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6천만 원은 연금, 4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연금으로 받는 6천만 원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비율을 유동화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요것 또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마다 내가 내 사망보험금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9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이 보장된 사망보험금 전액을 다 지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억 중에서 유동화하기로 한 연금이 6천만 원이라면 이 6천만 원에서 현재 가치 산정을 해서 그만큼 감액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1억이고 60%를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일단 나머지 40%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60%인 6천만 원의 경우 현재 가치의 감액을 한 후 그 나머지를 연금으로 계산해 지급을 한다는 거죠. 이런 감액이 되는 현재 가치 산정 기준은 나이, 이율, 납입기간, 상품 유형 등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연금으로 받을 경우 기존 보장된 사망보험금보다는 적게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받는 거니까 그 시간만큼 보장 금액을 감액을 하고 준다는 거죠. 요 내용은 표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요. 종신보험을 40세에 가입을 해서 매월 약 15만 원씩 납부를 하고 20년 동안 총 3,600만 원 납입 완료를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분에게 보장된 사망보험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이 사망보험금의 1억 중 70%를 유동화해서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1억 중 70%인 7천만 원에서 현재 가치 등을 감액해서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억 중 30%인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65세에 받으면 연금 총액은 약 4,300만 원을 받는데요. 20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받는 구조이니까 월 18만 원씩 받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0세에 받으면 월 약 20만 원, 75세에 받으면 연금을 월 약 22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금으로 받기로 한 유동화 비율에 따라서 받는 연금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60%만 받을 경우, 70%를 받을 경우, 90%를 받을 경우 총 얼마를 받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를 연금으로 돌리는 경우 9천만 원 금액에서 현재 가치를 빼게 돼서 받는 금액은 총 5,6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수령액은 월 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금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을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금액은 또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부 답변에 따르면 연금을 받은 기간을 산정을 해서 남은 가치에 비례해 잔존 사망보험금을 올려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20년 연금을 다 받고 사망을 하셨다면 기존 약속한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10년만 연금을 받고 사망을 하셨다면 연금을 그만큼 못 받았으니 약속된 사망보험금보다 기간을 산정해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노후소득의 증가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비 보탬이 가능하고요. 국민연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추가적인 수입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대출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이자가 없으니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보험계약 대출 대신 이렇게 연금으로 돌려서 받는 선택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일부 유지 또한 할 수 있는데요.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런 부분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한데요. 일단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듭니다.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걸 미리 당겨받는 개념이라 현재 가치를 감액하여 총 지급액이 줄어들고요. 생각보다 줄어드는 이 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감액 여부 또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연금으로 받을 경우 해당 연금 소득이 기초연금을 감액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하자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 산정을 할 때도 건강보험료를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이 연금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셔야 할 듯 하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한번 신청을 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런 문제는 자녀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가 생기는 것은 얼핏 보면 어르신분들에게 좋은 제도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구조이니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기초연금 감액을 통해 기초연금 예산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결정된 사안은 아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충분히 가입자가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선택을 한다면 보험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가족과 깊은 논의를 통해 진행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연금으로 전환하는 신규 제도는 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소득이 증가한다는 점도 있지만 결국 사망보험금 총액이 감소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한다는 게 해당 영상의 결론입니다.